네, 저는 대학에서 32년간 인체생리학, 면역학을 강의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또 학생들의 멘토링과 또 어떻게 좀 쉽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 학습법에도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에는 한국아토피 포럼 회장을 제가 지냈고요. 지금은 지자체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창업해서 대표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말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신호 전달하는 신경계, 운동에 관련되는 근육계, 골격계처럼 면역계라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 예를 들면 세균, 바이러스, 진균류 이런 미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침입에 대해서 그걸 우리 병원체라고 그러고요. 또는 인베이더, 침입자라고도 해요. 또는 감염인자라고도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런 면역계가 없다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어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를 방어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면역 또는 면역계라고 말을 합니다. 예,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면역계가 없다면, 병원체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다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후천적으로 면역 결핍이 생긴 경우를 본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의 영위하기 어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는 위험인자들, 위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호흡이나 음식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병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면역계가 있어야만 거기에서 방어와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면역 반응은 상당히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 면역 반응은 생물이나 우리 특히 인체를 중심으로 한다면 외부의 침입자를 막기 위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침입자, 병원체가 될 수 있는 것에서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진균, 곰팡이들인데 얼른 보면 미생물이 있는데 이런 외부 미생물들이 몸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면역 반응은 크게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분리되기보다는 협동해서 우리 몸을 적절하게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요. 침입자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는 것이 선천 면역이에요. 또는 내재 면역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1선과 2선이 병원체를 막고 여기서 막지 못한 것이 제3선 적응 면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어떤 면역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피부, 점막 이런 것들이 물리적 장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피부가 상하게 되면 바로 감염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화상을 입으면 굉장한 우리가 이제 감염을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피부를 갖고 있으면 감염되지 않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 체포 표면에는 pH가 산도가 낮아서 약산성이라서 쉽게 미생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기도 해요. 지방산이 있고 또 우리 눈물이나 콧물, 침 속에는 방어물질들이 또 들어있어요. 이것을 다 우리는 선천 면역이라고 그러고 이 선천 면역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갖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후천 면역 또는 적응 면역,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제3선 우리 보호 반응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 항원에서 특정 세포나 특정 항체가 대응하는 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이야기를 해요. 기회가 된다면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적용 면역에는 많은 세포들, 선천 면역에 적응하는 세포들과 이 획득 면역에서 적응 면역에서 반응하는 세포들은 면역 세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항체는 항우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침입자에 대해서 강력한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제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항체를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정말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에 막아낼 수 있는 예방 백신이 이제 개발되는 우리 예방 면역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혈액에는 99% 정도가 다 적혈구예요. 적혈구의 기능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수송을 해요. 근데 한 1% 정도 되는 것이 백혈구인데 이 백혈구가 1 세제곱당 약 7,000개 내지 10,000개가 들어있는데 이 백혈구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세포들에는 선천성 면역 반응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식작용을 하는 호중성구, 또 대식세포, 단핵구, 또 NK셀이라고 그래서 자연 살해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자연 살해세포는 우리 몸에 암화되는 세포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내 세포지만 내 면역계가 그 세포들을 죽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적응 면역에 관련된 세포로서는 그 유명한 B세포와 T세포가 있어요. 또 이런 T세포에다가 항원을 이렇게 제시하는 세포로서 항원 제시세포라는 게 또 있어요. 굉장히 정교한 면역 반응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서 매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이제 전혀 면역이 저하되면 뭐 각종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왜요? 우리가 지금 외부 병원처럼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감기라든지 염증이 잦다든지 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피곤하면 입술에 여기다가 물집이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헤르페스성 구내염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구내염 내부에 많은 염증을 갖기도 해요. 이런 경우들이 면역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양한 증상을 일으켜서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염증 질환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구내염 또 하나는 대상포진 있잖아요. 예. 대상포진은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잠재돼 있던 것들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것들이 증식하면서 발병이 되게 되고 이거는 굉장한 통증, 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 저하 요인 앞에서 이제 많이 앓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저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일을 한다든지 장기적인 스트레스,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고 수면이 충분하지 못한 면역 기능이 많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상포진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네. 물론 아까 같은 이제 자기 생활에 있어서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계절적으로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겨울로 가는 때 있잖아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그때가 보면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서늘하게 불기 시작하고 일교차가 굉장히 커져요. 1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감기 잘 걸리는 환경이 돼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우리 갑자기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체내에서는 그 기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에너지보다는 기온을 상승시키는 에너지 쪽으로 많이 전환돼서 감기에 많이 걸리게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들 잘 잡아가고 감기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